예,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8장이 되겠습니다. 58장은 그 56장, 7장, 55, 6, 7장이 됐구나. 55장이 기억나십니까? 현, 부, 56장이 현덕, 57장이 자연. 그렇죠? 차례가? 예. 그 오늘은 하사항구에 붙인 제목이 순환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부의 부적도 자기 마음에 있는 거고 현덕의 덕도 자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부라는 자기 속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부적이죠. 그 부적이 바로 덕인데 그 덕을 아는 것이 바로 도를 아는 것이고 그 도를 아면 그 자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지도자가 되는데 그 지도자는 오늘 때 세상을 순순히 교화시키는 거죠. 순하니까 아주 순조롭게 교화시키는 거죠. 즉 가마의 정치인데 이 가마의 정치를 시켜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온 게 뭐냐면 노자의 정치 철학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노자의 정치 철학. 그러니까 노자란 사람 또 노자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책이 나오게 된 또 그 사람이 계셨던 그 시기가 바로 춘추전국의 혼란한 시대라는 거죠. 그 혼란한 시기를 통해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근본은 바른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수양을 해서 도 또는 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노자 철학을 발전해요. 그래서 제일 첫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노자 철학은 끊임없이 우주의 원리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정치를 펼쳐지는 세계를 갖다가 노자는 추구했다는데 유화 철학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개념이죠. 즉 수기 치인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58장 논리에서 오늘 제시한 것 중에 뭐냐면 이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가마에 의해서 순순히 교화되느냐 그렇게 바라본 건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정치란 것은 민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핵심이죠. 이 민민이란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이게 번민할 민, 어두울 민, 뒤섞일 민 이런 건데 혹시 번민한다 그럴 때 많이 쓰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근데 어두울 민자인데 정치는 좀 어리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두 선생 호가 우인데 이 정치의 리더는 이 좀 어리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마치 어머니처럼 그걸 알더라도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죠. 작은 것은. 세상은 수없이 많은 잘잘못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치 지도자들은 민민, 어리숙해가지고 작은 일들 다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력이죠. 이런 포용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런 수양을 통해서 도심, 즉 자연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한 거죠. 도심이 안 됐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분별 판단을 해가지고 상대를 옥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 되면 그 백성들이 사춘박해져, 순순해져. 즉 자기 본성대로 사는 본성을 백성들이 자기 본성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자유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위에 사람들이 간섭이 적으면 적을수록 순박해진다.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반대가 되는데 그 정치가 세밀하게 살피는 겁니다. 세밀하게 살핀다는 건 간섭이 많은 거죠. 이러한저런 간섭을 많은 거죠. 법령도 많아지고 수없이 많은 간섭을 준 거죠. 그럼 간섭이 많아져서 뭐냐면 백성들이 그 본성이 자유로움이 어그러졌다니까 쭈그러드는 게 자꾸 줄어드는 거죠. 다시 말, 위에 사람들이 독재나 법망을 많이 써서 백성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백성의 순박한 마음도 자꾸 줄어드는 거죠.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재밌는데, 화해자는 이거 해자인데 어조사 할 때는 화여 이런 감탄어 비슷한 거 실은 이게. 화여, 복이 의지하는 바구나. 또 복이여, 화가 거기 엎드려 있는 바이구나. 이 세상은 노장 철학에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이게 두 개인데, 이게 늘 그랬던 그림 중에 이게 화와 복이라면 세상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가 있으면 복이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이 세상 돌아가는 기운은 두 개인데 어떤 의미에서 유고무라 할 수 있다, 유무라 할 수 있다면은 이 두 개의 화와 복이 서로가 이렇게 새끼처럼 꼬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절대 가치로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이렇게 찰찰 살피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판단 속에서 세상의 분석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리더는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듯이 모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 밑에는 백성이 자는데 너무 살펴가지고 자기 논리 속에 매이면은 백성들은 본성이 어지러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와 복이라는 것은 서로가 의지에 돌아가는데 누가 그 지극한 걸 알겠나, 이런 이치를.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무정야라. 이 세상은 이건 두 개인데 어떤 판문은 어떻게 있냐면 기무정이라고 돼 있어요. 야자가 없어 이게. 그런데 또 이렇게 된 판문이 되고 그 정과 산은 없어. 그 바른 거와 그릇된 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화와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복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어느 순간에 복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사는 없다 이랬는데 어떤 판본에는 이 사자가 없어져 가지고 그 바른 이치는 없어, 바른 것은 없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자가 없어 가지고. 그건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안에 또 설명이에요. 바른 것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이 세상 바르다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이함이 되어버리고 또 좋다고 생각했던 건데 다시 때가 되면 요상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큰 흐름의 시야를 가진 사람이 정치해야만이 그 정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순박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이 때문에 성인은 시에로서 이 때문에 성인한 사람은 자기 논리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그것을 나온 거예요. 그래야만이 수은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아주 반듯해. 이자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자는 수로와 수로를 이어준 거거든. 이자는 수로와 수로를 이어준 거예요. 수로와 수로 이어준 여기서 하니까 자기는 반듯하지만도 상대의 잘못된 점을 깎아내가 분할해서 깎아내지 않아. 너도 이렇게 똑같이 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듯하지만도 타인한테는 그 반듯하라고 깎아내지 않아요. 좋지 않는다는 게 있어, 말로. 또 두 번째는 자기는 아주 청렴해. 상대한테는 그 청렴하라고 다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쁜 점 잘라내는 거,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잘라내는 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자기는 아주 정지에 고도. 그렇지만도 상대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아. 방지 잘 썼다니까. 내가 정직하다에 가서 상대한테 함부로 너 그러면 돼? 이러면 돼? 그런 식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 그 다음 빛광자. 자기는 도를 깨달아서 좋은 일 하니까 빛이 나 몸에 있어. 사람은 빛이 난다는 거 알 수 있죠. 사람의 기운을 보면 빛이 나는 기운이 있고 검은 구름이 있거든요. 그 빛이 나는 구름이 나오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가 자랑하지 않아. 빛나를 자. 난 훌륭한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이 지금 58장인데 이런 식의 자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순히 교화되면서 감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개념을 갖고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정 띄우고 기민 띄우고 순순. 그 정치가 자기 나름대로의 도를 이치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그 정치가 좀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 포용력이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어두울 그 민자가 되니까 어둑어둑한 것 같다는 거예요. 다 덮어진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이 큰 것은 치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래 다 포용해 주는 거죠.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다 빠진 어머니처럼. 그런 백성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순박할 순자니까 순박해져. 본성이 살아나가지고. 자, 반대로 기정 띄우고 찰찰, 기민 띄우고 결결. 살필 찰찰인데 아주 자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그 정치가 백성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고 살피는 거죠. 이 법치국의 법을과 똑같은 건데 리더가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굉장히 많은 법망을 만들어내고 많은 제약을 주는 거죠. 독재는. 그렇게 되면 그 백성들이 이제죠. 그 본성이, 삶이 자꾸 쭈그러져. 기운이 안 펴지고. 눈치 본다고. 정부의 눈치, 법망의 눈치, 독재의 눈치. 그걸 보는 거죠. 사람은 정치하는 것이 노자처럼 이것처럼 정치는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민을. 그러니까 민을 가장 본성과 자유를 맞게 하게끔 펴주는 거. 본성을 갖다가 살리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데 정치가 이걸 구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넓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넓게 생각해 보자 그러는데 어떤 게 있냐면 화에 띄우고 복지 띄우고 소이라 의자를자 화여 복이 거기에 의자고 있거나 기대고 있거나 그러니까 화와 복은 동전의 양멍처럼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가 장자에 가면 혼돈 철학이 나오죠. 혼돈. 장자는 혼돈. 세상은 뒤섞여가지고 어떤 판단이 안 된다면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혼돈의 세상이나 세상은. 혼돈. 그 혼돈의 세상일 때는 화와 복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거죠.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화가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숨어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자라나는 거죠. 그러나 대립이 되어 있다. 노자처럼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다. 자, 세 번째. 숙지 띄우고 기웃고. 누가? 그 궁극의 진리죠. 화와 복이 같이 있다는 그 궁극의 진리를 갖다가 알겠나, 이게요. 화와 같이 있다는 거.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이래 보면 있지만, 화가 닥쳤을 때, 그럴 때는 대개가 공부 시간이 아닌 공부. 그리고 복이 오면은 그 공부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럼 화가 닥쳤을 때 사람이 끊임없이 그 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공부를 하는 거죠.
또 화가 닥쳤을 때는 사람 외로워져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고독해지고 그때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 그래 공부를 하면 때가 오면 다시 복의 때가 오면 그 화 때 한 공부가 복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화 때 공부를 안 하면 복이 오더라도 사용할 저축의 양식이기 때문에 옳게 못 써요. 그 화와 파와 복을 보는 게 그게 바로 숙지기계. 그 지역할 보면 이 두 개를 하나로 볼 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 띄우고 정사. 자, 아까 했지만도 이 사자가 또는 야자인데 이 없는 판본도 있다는 거예요. 기무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판본도 있다는 기무정. 그러니까 기무정이라는 판본은 그 바른 이치라는 거 없다기야. 정확한 이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기무정사 같으면 정과 사는 없어.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사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판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현재 과학이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감성적인 판단을 하고 각자 이성은 그 감성적인 판단을 갖다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좋아한다. 그러면 좋다는 이유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를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그게 정사라는 거 참 묘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설명하는데 정부 띄우고 위기 분명히 바르다고 인식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그릇될 수 있다. 기자는 이상할 기, 거짓기 다 돼요. 다시 이상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부 띄우고 위요. 분명히 좋다고 선할 선자, 좋을 선자. 분명히 좋다고 여겼던 거예요, 내가. 좋다고 여기 또 해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 변해가지고 그게 아주 요상하게 돼버린 거야. 그 양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가 정사, 다시 말하고 화, 복, 이런 것에 끌려서 사람들이 미혹한 거죠. 그 색깔로 미혹한, 양면색 하나만 보는 거죠. 하나만 보고 미혹한 거. 즉, 인지 띄우고 길 띄우고 고구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세계에서 빠져가지고 미혹한 것이 그 날들이 곧자는 진실로 곧자입니다. 곧자, 진실로 곧자. 이 진실로 곧자. 진실로 오래됐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왔냐면 세상을 볼 때 자기 관점에서 아까 뇌에서 먼저 감성적인 판단을 이성적인 합리화시키듯이 먼저 자기 자신의 화나 복 또는 정의나 사 등등의 자기 판단을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되는데 그렇게 헷갈려서 세상 사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 삶 속에서는 현상계만 또 매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한 70 내지 100살 사는데 그 삶 속에 다 매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이 띄우고 성인, 방이 띄우고 불할, 나눌 할, 별 할자거든요. 자기는 반대. 이 때문에 성인은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러한 이치 때문에, 이러한 이치 때문에 성인은, 즉 이러한 이치를 아는 성인은 이 말이죠. 방이, 자기는 아주 방정해, 반듯해. 그런데 불할, 남에 대해서는 그걸 억지로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배내지 않는다는 거야. 자르지 않는다는 거야. 나처럼 알았고. 상대한 요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이게 노자는 그래서 이 기저가 통하는 게 뭐냐면 노자에 나왔던 거지만 앞에 대방무라 그래요. 대방무. 크게 반듯한 것은 보통이 없어. 다 포용한다는 거죠. 대방무. 앞에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인은 렴이 띄우고 불귀. 귀는 귀벨 귀, 찢을 귀, 쪼갤 귀 이런 뜻인데 자기는 아주 청렴해. 아주 깨끗한 청렴해. 청렴할 연자, 맑을 염자. 그런데도
남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이래 찢어내기는 쪼개지 않는다는 거야. 너 나쁜 점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상대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은화의 이런 바탕이 되는 포용력이죠. 성인은 포용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이 띄우고 불사. 자, 자기는 아주 고다, 반듯한 사람이야. 정말 정직해. 그런데 상대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아. 함부로 하는 내가 반듯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너 왜 그래? 이름이 따지는 거죠. 너는 왜 인생을 그래 살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불사, 사는 방자를 사자거든요. 멋들할 사자. 자기가 정직하다 상대한테 방작이나 멋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광이 불려. 자기는 사람이 빛이 나. 그 사람이 빛이 난다는 것은 인간의 기파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수련이나 참선을 하거나 명상하게 되면 사람의 대긍정의 빛이 마음 가운데에서 그 빛이 못 보여요. 환한 빛이 자꾸 보이게 되면 그 빛이 바깥으로 스며 나와서 사람이 아주 밝고 환해지죠. 마치 하늘에 별과 달의 빛이 보이듯이 사람한테 그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그러고 태어나게 수련하는 사람은 그 오는 사람 들어오면 딱 보여요. 아, 저 사람 지금 빛이 나는 모습이냐? 안 그러면 고민이 많아서 그늘이 많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 스스로 광채가 나, 빛이 나.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걸 자랑하면 내 빛나는 표출을 한다는 거예요. 무려. 대개가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많이 알기는 빛이 나는 사람은 상대한테 위에 올라가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빛을 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데 이런 경지에 있는 정치는 자기는 그렇지만 상대한테는 안 한다는 겸손을 자꾸 낮추는 거죠. 자꾸 낮추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로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수은화가 되는, 수은화가. 아주 순순하게 교화, 감화가 되는 거죠. 그 노자의 정치 철학은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 감화를 시켜서 세상이 변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에 관심이 많았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58회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